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모두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인생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어, 8월이 지나가면서 또 추석이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금방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네요.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금방 날씨가 변하는 것 같아요. 또좀 지나면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세다고 하죠.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기를 마음 담아서 기원합니다. 큰 문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이번 주도 여러 가지 금융 이슈가 있었는데요. 8월 달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요 끝에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반짝 올라간 게 지난달 말이었는데 다시 짜잔 하고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성과를 보자면은 요 시점 2006년 즈음에 시작했었을 때에 지금까지 이 만불이란 투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어스원은 5만 1000불, S&P 500 인덱스는 4만 3000불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요거에 대한 업데이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부분인데요. 초기 투자금 만불을 같이 투입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요 금액이 백테스트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고요.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는 피어스원이 10%가 나오고 S&P 500이 9%가 나옵니다. 표준 편차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인데 사실은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표준 편차가 되게 낮았어요. 피어스 원 쪽이. 근데 S&P 500이 되려 표준 편차가 적었죠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피어스 원에는 나스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주가 좀 더 많이 편중돼 있죠. 편입돼 있죠. 그에 반해서 S&P 500은 성장주가 되어져 죄송합니다. 말을 잘못했네요. 나스닥엔 가치주가 들어가 있고 S&P 500엔 성장주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반등해서 올라가는 면이 아직 뭐 S&P 500보다는 좀 적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족분 S&P 500 대비 약하게 올라갔던 그 반등 폭을 금세 또 따라잡진 않겠냐.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최대 하락폭은 S&P 500 대비 절반 이하인 건 여전하고요. 아쉬운 것은 얼마 전까지는 19%대였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떨어졌다.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기간 수익률 보자면은 피어스온이 올해 석 달 동안은 마이너스 3.17이고요. 뱅가드 S&P 500 요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채워 넣을게요. 요 앞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YTD 올해까지 1월 1일부터 보니까 피어스온이 많이 빠졌어요. 뱅가드보다. 그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거의 뭐 2배 가량 더 많이 빠졌는데 3년치를 놓고 봤을 때도 좀 그러했습니다. 아무래도 장기 투자만이 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또 워렌 버핏이 했었던 말 그냥 뭐 이거다 저거다 고민 마시고 S&P 500 하세요라는 말도 무시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10.69%가 되고요. 우리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가 운영했었던 연평균 수익률 6.89%인데 이게 이제 요 3년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, 거의.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실제 계좌가. 네, 그리고요. 또 어떤 수치를 보면 좋을까요? 음, 여기 부분이 좀 눈에 띌까요? 이제 보통 이쪽에는 한 절반 정도가 가치주가 들어갔고 이쪽엔 성장주가 들어갔다는 거 그런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에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. 그 이미 덩치 큰 애들이 시장에서 좀 덜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고 이런 순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한 주간의 증시 내용 좀 보자면요. 지난주가 8월 26일 마감이었는데 그때 대비 다우가 거의 뭐 3% 떨어지고요. S&P 500은 3.29%, 나스닥은 4.2. 그래서 3%에서 뭐 4%가량 이렇게 떨어지는 증시 상황이 있었습니다. 9월 1일에 발표된 이제 8월 4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2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어요. 그러니까 실업자가 별로 없는 거죠. 이 인플레이션의 한 축이 인건비였는데 이 상승폭이 소폭 안정화된 거라는 해석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혀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8월 ISM 제조업 PMI
수치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기업은 또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. 만약에 실업 청구 건수는 줄었는데 뭐 PMI 그 제조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좀 안 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꺾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. 근데 지금은 기업이 또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성과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뛰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사실은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연준 의장에서는 뭐 경기 하락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힐 거 아니냐. 우린 2%까지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금리 올린다고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난 계속 금리 올릴래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지난주 한국 시장으로도 봤을 때 그 엄청 많이 떨어지고 미국도 주말쯤에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이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. 잠깐 경제 기본을 좀 말씀드리자면 소비 심리가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더 잘 산다. 소비 심리가 좀 물건을 사는 그런 우리 마음 상태잖아요. 물건을 많이 사고 싶은 사람, 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뭐 이렇게 소비가 진작이 되면 기업은 돈을 잘 벌 거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. 그 PER이라고 하죠. 그 수익 배수인데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10년 동안 장사 잘 되겠네. 이 정도면 20년간 장사 잘 되겠네. 이게 PER 10, PER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괜찮고 안정적이라면 기업의 가치는 더 그 배수로 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야, 소비 심리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런 식이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, 기업 가치 너무 많이 올라가. 그래서 소비 심리 좀 줄여야 돼.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. 소비 심리가 떨어지면 이제 기업 가치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, 이런 식으로 구매를 10년간 하면 와 얼마를 벌겠네 20년간 하면 와 얼마를 벌겠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내가 주식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에 돈이 또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그럼 기준금리 올려서 나라에서 돈을 좀 풀어주거나 돈을 회전시키는 그 속도를 늦추는 거죠. 아무래도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야, 1%면은 돈 빌려다가 뭐 투자할 수 있어? 아 그래? 그럼 이자 되게 싼데? 나도 해야겠네.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다가 이제 시장에 막 돌리겠죠.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도니까 누구는 물건도 사고 누구는 건물도 사고 누구는 주식도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. 예,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값이 막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나도 빌리고 너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주식시장도 들어가고 뭐 주택시장도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 모든 게 다 그 기준금리 돈의 값에서 조정이 됩니다. 그 1%일 때하고 3%일 때하고 다르겠죠. 야, 돈 빌리는데 얼마? 요새는 많이 올랐어. 한 3% 4% 줘야 돼.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난 요번엔 하지 말아야겠다. 또는 1%로 했을 때 돈 남는 부분이 재미가 없네. 그러면 뭐 나중에 할까? 그래서 돈을 안 빌리죠. 그러니까 물건을 좀 덜 사고 부동산도 덜 사고 주식도 덜 사고 뭐 이렇게 되겠죠.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누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연계 효과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나 또 소비 시장 모두 좀 경기 침체를 비껴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기는 한 거죠.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외줄타기입니다.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. 인플레이션을 내버려 두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스스로 무너지면은 그때는 연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선제 개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정도의 금리 인상이라야 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죠. 예, 그만 써, 그만 사. 뭐 이렇게 돼야 상승폭이 올라가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또 너무 뭐 금리를 올려서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또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?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요거를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겠죠. 그래도 과연 잘할까? 과연 잘할까? 뭐 이런 그 걱정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 가면서도 뭐 투자는 해야겠지만 뭐 시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찾을 돈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하락한 자금이
그렇게 서운할 일은 아닐 것이다. 하락한 자본시장의 주식 가치가 서운할 일은 아닐 것이다. 찬스다. 이렇게 바라봅니다. 늘 깨어서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, 또 금융이라든가 금리 뭐 변화, 뭐 주식 가치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요 영상을 또 찍게 되었네요. 이제 한 주 지나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. 좋은 시간들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소통 나누시는 시간을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또 명절 준비겠지만 미국은 명절이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영상 준비해 놓고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